증권광장 1부는 930 투자전략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루코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시장이 참 내만 같지 않고 또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하기 쉽지는 않은 장이지만 그래도 이벤트와 모멘텀에 주목을 하면서 오늘도 시장에 대한 전략 930 투자전략실에서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함께 보시죠. 네, 미국 항암제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메달이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저희가 오늘 주제로 꼽아봤는데 세계 최대 암 학회인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다음 달 그러니까 6월 4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 어떤 이벤트로 좀 꼽히나요? 네, 뭐 상당히 좀 큰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매년 이제 6월 달에 이제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작년하고 올해 이제 연이어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76개국의 한 5천여 그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온라인으로 이제 보시는 분은 전 세계 이제 관련 종사자들 해서 한 4만 5천 명 이상 지금 본다라고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만큼 이제 상당히 큰 그런 이제 학술회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ASCO라고 이제 약칭 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AACR이라고 해서 미국 암연구학회와 더불어서 이제 세계적인 그 종양 그 관련 학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뭐 AACR 같은 경우 지난 4월 달에 온라인으로 개최를 됐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암 관련 이제 학회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내용 자체가 그 대부분 이제 그 항암 관련된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최고의 이제 전문가들이 그동안 이제 연구했었던 결과를 발표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항암제 관련된 부분은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면역 항암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항암제 그 사이클을 본다라고 하면 1세대 같은 경우 저희가 뭐 맨날 드라마에서 많이 보죠. 항암 치료하실 때 머리 빠지거나 이제 구토. 이제 그런 게 보통 1세대 항암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이제 부작용 때문에 나온 게 이제 2세대 이제 표적 항암제다라고 해서 이제 암만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좀 더 변형된 게 면역 세포를 이용한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뭐 새로운 이제 새롭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대사 항암제 이렇게 해서 뭐 지금 현재 이제 4단계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현재 뭐 주축으로 되는 건 이제 3단계 이제 면역 항암제가 현재는 시장에서 주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참가하는 제약 바이오 업체들 뭐 여러 곳이 있는데 이미 주요 임상시험 논문 초록이 공개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그 기업들 자료로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네, 유한양행과 제넥신이 있고요. 네오 이뮨텍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다 항암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신약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한미약품과 젠백스 그리고 뷰노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참가하는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주요 임상시험 논문 초록이는 이미 좀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초록은 이제 지난 그 19일 날 이제 공개가 일단 시작이 됐고요. 일단 초록 자체가 어떤 뜻을 하냐면 그 연구 논문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인 사항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연구를 해서 이러한 효과를 갖는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또 표시는 안 나왔습니다. 뭐 내용 자체가 뭐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직접 니네가 이제 우리가 발표할 때 컨퍼런스에 들어와라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날 좀 더 이제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사가 있는데요. 뭐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그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좀 더 가장 좀 진보적인 가장 발전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저 티닉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제넥신 같은 경우도 뭐 자궁경부암 관련돼서 조금 획기적인 그런 뭐 내용이 좀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일단 각 그 발표가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뭐 순차적으로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접속을 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은 코로나19 백신 쪽으로만 수급과 관심이 몰려
걸렸는데 이게 하나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어차피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뭐 이슈가 상당히 강한 건 뭐 사실인 거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일시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저희 그 사람들이 가장 그 크게 그 사망 원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암 관계로 인해서 암에 관련된 투자는 뭐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런 기술들이 많이 좀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시적으로는 뭐 코로나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계속 암 쪽은 계속 그 기술이 발전이 되고 그거 관련된 기업들의 뭐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이런 이제 학회나 어떤 세미나나 이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미국 임상종양 학회와 관련된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몇 개의 종목들을 골라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골라본 종목이 제넥신인데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궁경부암 치료 백신 네. 이게 또 모멘텀이 있는 것 네. 같고 이번에 면역항암제 키토루다의 병영 국내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네,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백신 네. 때문에 좀 이슈가 있지만 원래는 이제 그런 항암제 관련된 쪽으로 좀 이제 특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그 단백 뭐 차세대 관련돼서 뭐 면역 항암제 또는 아니면 그 DNA 벡터 기술을 이용한 이제 자궁경부암 치료 백신. 어떻게 보면 자궁경부암 치료 백신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궁경부암을 그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걸리지 않게 예방적인 것도 같이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백신이라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쪽으로 이제 조금 이제 특화돼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 나오는 건 이제 GX1882라는 그런 이제 그 이제 명을 갖고 있는 네. 그런 이제 DNA 백신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인두종 바이러스라고 하죠.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이제 인두종 바이러스 관련돼서 뭐 DNA 백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글로벌 제약사인 이제 머크랑 현재 그 키트루다라는 그 이제 약과 같이 병용요법으로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인두종 바이러스 16형하고 18형 관련돼서 감염됐다가 이제 재발되거나 진행성인 경우에 지금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48명을 대상으로 현재 임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임상 결과가 아마 중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나온 내용으로 보면 임상 그 환자 중에서 31.3% 그러니까 15명이 이제 효과가 관찰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효과가 관찰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 암이 30% 이상 줄어들거나 아니면 완전히 치료가 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나오는 그 결과는 5명이 완치가 된 거고 그다음에 30% 이상 그 암의 그 사이즈가 준 게 한 10명 정도 된다라고 지금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효과는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키루루다 그 단독 사용했을 때가 한 12%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같이 병용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2배 이상의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약효로서는 뭐 일단은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은 임상 2단계 이상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임상 3상을 또 겪어봐야 어떤 식으로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네. 보면 2023년도 말까지가 그 연구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2상해서 3상 바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뭐 최종적으로 보는 건 2023년까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임상의 기간이 또 워낙 길고 또 네. 뒤로 갈수록 이제 성공에 대한 확률이 조금 적어지는 네,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좀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키투루다를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보다는 이제 환자가 생존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졌다라는 네. 게 이번에 병용 임상 이상 중간 결과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네. 더 발표가 될지 저희도 같이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제넥신과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는데 저도 어제 네. 이 주제를 앞두고 정말 열심히 네. 리포트도 보고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좀 많이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쉽게 대표님이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그럼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 주실까요? 네. 제넥신은 5개 드리겠습니다. 오, 5개. 네. 만점 주셨네요. 네, 뭐 저희가 뭐 제넥신 하면 뭐 지금 오늘 이제 항암제 시간이니까 네. 항암제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항암제 관련돼서도 뭐 상당하게 효과가 좀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임상 3상을 진행해 봐야 뭐 자세한 건 또 계속 이제 임상 3상 때 바뀌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좀 지켜봐야 될 거지만 일단 머크랑 같이 진행한다라는 게 이제 조금 이제 그 어떤 신뢰도를 조금 높이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최근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돼서 또 이슈가 같이 있습니다. 한미약품과 손을 잡았죠. 네, 예, 그런 것,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하고 코로나 백신 이제 위탁 생산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라는 네. 부분이 있고요. 현재 관련돼서 임상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임상 결과가 일단 뭐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 최초 뭐 올해 내에 뭐 지금 얘기로는 뭐 코로나 백신을 생산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주가보다는 이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오늘 공시 나왔었죠. 중국의 이제 IMF에 대한 이제 투자 지분이 한 6%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한 0.8%를 이제 지분 처분을 하면서 360억 정도를 이제 수취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후보 물질 관련돼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개발 자금이나 또 아니면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뭐 겸사겸사 해서 오늘은 별 5개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제넥신 차트 흐름을 좀 네.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제넥신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이슈가 뭐 지금 보시면 네. 작년 이제 9월 달에 상당히 높게 올랐었죠. 코로나 이제 백신 관련돼서 이제 많이 올랐었다가요. 그 이후에 계속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9만 원에서 9만 5천 원대에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다시 백신 이슈 때문에 조금 상승을 했다가 다시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가격대로는 크게 부담은 없는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0만 원 뭐 전후 가격대면 뭐 충분하게 뭐 메리트는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한 20% 수익률을 감안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뭐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코로나19 백신 모멘텀이 있는 제약 바이오드 주들을 제외하고는 네. 많은 종목들이 아직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네, 예,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업종 내에서 좀 모멘텀이 형성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오늘 주제를 정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있고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제넥신이었는데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이번 이 미국 임상종양 학회에 참가하는 기업 중에 하나를 더 골라봤습니다. 뭐 유한양행, 제넥신, 네오 이뮨텍, 매드팩토, 한미약품 등등 이번에 뭐 병용 투여 결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좀 공개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네오 이뮨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또 공부를 해보니까 제넥신에서 이제 파생이 돼서 설립이 된 네. 미국 법인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본사는 이제 미국에 있는데 네. 뭐 한국에 이제 법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넥신이 또 지분율을 21% 정도 갖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세대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된 이제 개발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매출은 없고요. 네. 네, 대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뭐 그 관련된 뭐 R&D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손실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뭐 이런 이제 벤처 바이오 업체들의 뭐 대표 뭐 공통적인 게 특징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그런 거는 조금은 좀 뒤로 생각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 미국 종양학회에서 그 이제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 게 이제 NTI7이라는 이제 그 신약 후보 물질 관련돼서 이제 임상 1상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나올 그럴 예정입니다. 그 I7이라는 건 어떤 이제 약품이냐면 이제 T 세포를 이용한 차세대 면역 항암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면역 항암제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몸에 있는 T 세포를 이제 면역 그 세포인 T 세포를 이제 활성화시켜서 이제 암을 치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번에 이제 발표되는 것 중에 임상이 이제 2개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개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나는 이제 교모세포종이라고 해서 이제 뇌종양을 일으키는 이제 중요한 그 여러 가지 중요 그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임상 1상의 이제 중간 결과가 이제 좀 발표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화학 그 방사성 치료를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투여를 하는 그런
그런 이제 연구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뭐 정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다라는 건 나와 있지는 않는데 생존 기간이 이제 유의미하게 이제 길어지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코멘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효과는 일단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상이다 보니까 이 약효의 안전성 확인이 이제 좀 더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발 불응성 고형암 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암 환자 중에서 이제 재발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아까 얘기 나왔었던 머크의 키투르다라고 같이 이제 병용 투약하는 그게 이제 1B 임상 현재 결과가 이제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이 내용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T 세포구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일단 있는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뭐 일단 뭐 컨퍼런스 때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 같은 경우 현재 뭐 2022년도에 임상 이상을 이제 끝마치는 걸로 지금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만약 임상 이상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자체 개발보다 자체 이제 추가 임상 3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글로벌 제약사의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약금이나 아니면 뭐 마일스톤을 받는 걸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다른 자기네가 직접 한다라는 것보다는 리스크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뭐 감안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들어 뭐 관련돼서 이 NTI7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여러 군데 제약사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이 했었던 머크뿐만 아니라 로시도 그렇고요. 브리스톨, 마이스퀴브 같은 이제 글로벌 제약 회사들도 같이 지금 관련된 이제 NTI7 관련돼서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임상 관련된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뭐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쉽게 마일스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T세포 기반의 면역 항암 치료제가 주요 파이프라인인 거고 네네. 이번에 말씀해 주셨던 NTI7과 키토루다의 병용 이제 1비상의 결과가 또 발표가 네, 예.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유, 참 이게 얘기를 들어도 쉽지 이게 않죠. 어려워가지고 제약바이오주들을 또 네, 예.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더 어렵게 네, 예, 들리실 그렇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가 핵심 포인트들만 딱딱딱 짚어서 오늘 요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오 이뮨텍 그러면은 이 종목은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 네, 주실지 4개로 했습니다. 네. 제넥신보다는 하나가 네, 빠졌네요. 하나 빠졌습니다. 하나 네. 빠진 게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맞아요. 네, 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이게 4월 16일 날 한번 의무 물량이 좀 풀렸습니다. 보호예수 네, 물량인가요? 보호예수 물량이 네. 네. 그게 좀 풀려 있는 게 이제 좀 비율이 좀 큰 편이거든요. 한 4,8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4,663만 주가 이제 해제가 됐는데요. 전체 지분의 4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이제 계속 투자를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받았었던 거고요. 그렇게 투자 받았었던 데가 뭐 일단 한 달이 지나면서 이제 의무 좀 보호 약간 예수가 엑시트하는 자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로는 뭐 특별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네.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뭐 높게 올라간다든가 하게 되면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일단은 좀 뺐고요. 또 그 공모주 관련돼서 이제 6월에 또 3개월 확약 물량이 또 출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225만 주 정도 되니까 그런 이제 물량 부담이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 정도 빼서 뭐 별 4개로 드렸습니다. 네, 차트 볼게요. 그러면 상장한 이후로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네, 뭐 상장한 이후에 뭐 첫 번째는 뭐 따상을 할 만큼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뭐 조금 이제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좀 많이 빠졌을 때가 이제 한 10,000원 정도까지 이제 내려왔다가요. 지금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때에선 계속 뭐 10,000원 정도는 계속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좀 더 이제 기간이 좀 길어봐야 그 내용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봐서는 이제 10,000원 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차트상으로는 뭐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거여서 뭐 추가적인 뭐 이슈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관련돼서 뭐 지금 정도보다 아마 조금 이제 조정을 볼 때 사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 고점이 한 14,000원대까지는 뭐 상승 여력은 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TI7의 두 가지 임상시험 데이터 두 건을 또 이번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최초로 발표할 예정인 네오 이뮨텍을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뭐 다양한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네. 참가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기업들 가운데 대표님께서는 공략주로 볼 만한 종목은 오늘 뭘로 꼽으실까요? 네,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뭐 예상 처음에 볼 때 네. 예상을 하셨겠지만 유한양행을 예상을 맞습니다. 못했는데. 네. 그 저 맨 위에 저 표를 맨 보시면 위에 위에 있어서요? 있어서 네. 네, 맨 위에 있어서 예상을 좀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가장 업계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연구가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레이저 tinib 임상인가 네,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이저 tinib은 이제 임상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레이저 tinib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세대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비소세포 하는 게 그 말단으로 이제 조그맣게 폐 내부적으로 이제 있는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 중에서 폐암 중에는 70%가 이제 네. 이 비소세포 폐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임상 3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얀센하고 이제 1조 4천억의 그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라이센스 아웃 관련돼서 이제 작년도에 그 돈이 이제 마일스톤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 이익이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까지 뭐 관련된 부분이 들어와서 올해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제 레이저 tini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오스코텍이 처음에 이제 개발을 했던 것을 이제 같이 이제 그 조인을 해서 라이센스인 계약으로 해서 획득을 한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한양행이 발전시켜서 라이센스 아웃까지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비소세포암 요번에 이제 학회에서 이제 발표가 될 거는 이제 기존의 면역 항암제에서 비소세포암 표준 치료제라고 이제 보통 불리는 게 아스트로제네카의 이제 타그리소라는 그런 이제 약품이었습니다. 네. 그게 대부분 현재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약품에 이제 내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이 생길 경우에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별도의 약품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레이저 tinib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이제 면역 내성이 생기신 분들한테 효과가 있다라는 식의 그런 이제 그 발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얀센의 야마반타맙이라는 이제 의약품하고 같이 병용으로 이제 투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이제 나와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요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9월에 이제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 타그리소 관련 내성 이제 환자들을 45명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투약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36명이 신약을 투여했을 때 이제 반응을 보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6% 정도 되면 상당히 좀 의학적으로 보면 좀 큰 그런 이제 퍼센트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의 연장선상이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이제 일단 뭐 간략하게 나온 걸로는 내성 환자 17명 중에서 8명이 신약에 반응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뭐 47% 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좀 많은 절반 정도가 일단 그러니까 티그리스가 내성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치료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절반은 또 치료를 또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약효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약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약품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에서도 일단 판매를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1월 달에 조건부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의 이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일단 통과를 했고요. 레이저 tinib 말씀하시는 네, 예,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팔리는 이제 이름으로는 이제 렉라자라고 이제 이름이 되는데요. 네. 그 렉라자가 일단 현재 그 건강보험하고 약가 협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가 협상이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판매가 가능하니까요. 아마 지금 7월 정도에는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협상이 지금 마무리 단계고 네. 뭐 그러면 하반기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매출로 찍히게 되는 네,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 하반기서부터 이제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관련 제품은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던 타그리소가 일단 뭐 지금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전체 한 70% 이상은 타그리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작년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아마 유한양행이 이 시장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점유율 자체가 일단 좀 잠식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뭐 타그리소가 갖고 있는 1,000억 중에 한 절반 정도만 이제 뺏어온다라고 하면 매출이 한 500억 정도 이제 발생을 하니까요. 뭐 올해, 내년 이때 어떻게 이제 영업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은 달라지겠지만 관련돼서는 아마 매출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이제 공략주로 유한양행을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하지만 좀 기간 조정이 길어지고 있고 네네. 수급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시청자분도 있는데 일단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확인하고 기술적인 흐름 보겠습니다. 네. 별점은요? 네, 별점은 5개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제넥심과 동일한 별점 5개가 나왔습니다. 네. 네, 기술적인 흐름 봐주시죠. 네,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1월에 이제 8만 원을 찍은 이후에 계속 이제 옆으로 이제 네.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옆으로 횡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4월 중순 때는 잠깐 올랐던 걸 제외하고 이제 옆으로 계속 횡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요번에 이제 그 레이저 티님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벤처 기업의 이제 다양한 기술들을 이제 어쩌면 같이 제휴를 해서 이제 좀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이제 2015년까지만 해도 이제 9개 이제 신규 파이프 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30개 정도의 이제 신규 파이프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이제 파이프 라인 이제 확보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서 몇 개만 터져도 이제 수익은 뭐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은 옆으로 조금 횡보를 하고 있는 특히 이제 바이오 관련 쪽 주식들이 최근 들어 뭐 이제 코로나 부분을 제외하고 옆으로 좀 많이 횡보를 맞아요.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이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해도 뭐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되면 뭐 일단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고점은 8만 원이지만 8만 원까지는 바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7만 2천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에서 일단 뭐 지금보다 한 만 원 정도 올라가니까 그 정도 수익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은 한 5만 5천 원에서 손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현재 주가 2% 넘게 오르며 6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72,000원, 손절 가격 55,000원이었습니다. 미국의 항암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지 오늘 저희가 3개의 종목으로 추려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제넥신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공부를 해봤죠. 오늘 임순재 대표님 투자 매력도 별점 5개 주셨고요. 네오 이뮨텍은 투자 매력도 별점 4개였습니다. 물량 부담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직접 공략주로 꼽아주신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는 72,000원이었습니다. 네, 미국 안 종양학회에서 기술 이전 등 파트너십 체결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오늘 쭉 공부를 해봤는데 K바이오 업체들의 좋은 성과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 성과와 결과가 또 모멘텀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호재로 과연 작용할 수 있을지 저희가 6월 이벤트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